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S 아침 뉴스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타깝게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발길이 잇따랐습니다. 도내 기관과 단체 등에서 조문 행렬이 이어졌고 개인 추모객들도 헌화와 분향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합동분향소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설치돼 일반 도민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은 권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주도 합동분향소에는 이틀째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주로 공공기관이나 관련 단체에서 방문했지만 또래 죽음에 애석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분향소를 찾은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분들 나이대가 저랑 또 비슷해가지고 마음이 더 아프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했고요. 이제 다들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대책을 잘 세워놓고 젊은 세대의 참사에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며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성세대의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70년 전 수많은 희생자가 제주에서 있었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그 소중한 분들이 이렇게 아깝게 갔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첫날 200여 명의 추모객들이 찾은 데 이어 200명이 넘는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합동분향소가 도청 별관 2층에 설치돼 접근성이 떨어지고 일반 도민들이 조문하기가 쉽지 않다는 아쉬움도 나왔습니다. 나이대가 언니랑 비슷한 나이대가 많아서 되게 더 공감이 되기도 했고 유족분들의 마음이 좀 약간 헤아릴 수 있는 서울의 그 광화문 쪽에 설치됐다는 것만 들었는데 제주도에 설치됐다는 소식은 못 들어서 갈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분향소 설치 장소 선정과 관련해 시도 청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근 공공기관을 활용하라는 정부 지침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운데 제주 도민으로 확인된 20대 희생자는 유족들이 있는 대전에서 발인을 마쳤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이태원 참사 여파로 제주 지역 내에서 진행 예정이던 각종 행사가 취소, 연기되거나 축소됐습니다. 제주자치도가 파악한 결과 이달 예정된 199개 행사 가운데 2022 올레걷기 축제가 취소되는 등 24건의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오는 4일 예정됐던 제주국제청년 포럼이 다음 달로 연기되는 등 23건의 행사는 연기됐습니다. 나머지 행사도 대부분 규모가 축소되거나 정상 진행하더라도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리본을 착용하거나 묵념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따른 도내 각종 축제와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각종 행사와 축제 안전관리 대책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제주도는 도내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지만 주최나 주관이 없는 행사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며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의원들은 특히 관객 1,000명 이상의 5개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심의하게 돼 있지만 이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행정과 전 사업자 측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아데닐 리조트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두고 법원이 사업자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제주지법은 그제 아데닐 리조트 전 사업자인 그랑블 제주 RNG에서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구 지정 해제 집행정지 신청건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사건의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세금 환수 등 후속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지난 8월 종합계획 심의위를 열고 아데닐 리조트의 사업자가 바뀌었다며 투자지구 지정 해제를 결정했고 사업자 측은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내 국제학교는 국내 교육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데요. 최근 국제학교 내 유치원을 다니던 한 원아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학부모 측은 구체적인 경위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도교육청은 관련 법상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학교 유치원생인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A씨. A씨의 자녀는 최근 유치원에서 오른쪽 귀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의 귀는 연골이 손상돼 변형까지 됐습니다. A씨는 사고 한 달 뒤에서야 학교 책임자를 만날 수 있었지만 명확한 사고 경위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국내 유치원들과 달리 교실 내 CCTV가 없었고 학교에서도 내부 규정상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알려줄 수 없다고 전한 겁니다. 아이가 눈이나 귀에 머리라든지 이렇게 다쳤으면 평생 부부로 살아가야 될 수도 있는 사건인데 이 사고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교육청에도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개입할 수 없다였습니다. 도내 국제학교들은 국내 교육법이 아닌 제주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장 재량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의 안전관리 부분은 관련 법상 있잖아요. 학교장한테 가 있는 업무 영역입니다. 답답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관련 근거가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국제학교에 대한 도교육청 관리가 한정적이고 학생 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활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주도 교육청으로 민원으로 학부모님들이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에는 실제 법상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나 특별법 개정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취재진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학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해당 학교가 방학 기간 중에 있어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JIBS 김태인입니다. 성산읍과 표선면 4개 초등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인 IB 학교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성산읍 성산초와 시흥초, 표선면 가마초와 한마음초 등 4개 학교를 IB 학교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IB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8개에서 12개로 늘게 됐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미 IB 과정을 운영 중인 학교엔 계속 지원하고 교육 주체들이 희망할 경우 초등학교는 IB 학교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폐업 양돈장 축산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과 관련해 자치경찰이 특별기획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폐업 양돈장에서 축산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어제부터 2주 동안 도내 폐업 신고된 양돈장에 대해 특별기획수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폐기물이나 가축 분뇨 불법 처리가 의심되는 양돈장에 대해선 굴착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고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엔 형사 입건하는 등 강력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 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이 완료됐지만 공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그제자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 영향평가 보완 용역이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과물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계속 검토 중에 있고 최종 성과물이 마무리되면 제주도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략환경 영향평가 보완 용역의 내용을 제주도에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며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에 제주시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지만 다시 쾌청해지겠습니다. 기온도 어제와 비슷합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7도가량으로 벌어지겠으니 옷차림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한낮에 서귀포는 22도에 머무르며 햇볕은 온화하지만 선선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전 지역은 20도, 서귀포는 22도를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앞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고 남쪽 바깥 먼바다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 구름 조금 껴 있습니다. 광주와 청주공항에는 안개가 끼면서 저시정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으니 항공편 지연 소식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말까지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4.3 당시 이뤄진 두 차례 군사재판에서 400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유족들은 왜 잡혀갔는지조차 몰랐고 일부는 4.3 희생자로 등록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48년 12월부터 7개월 동안 두 차례 이루어진 4.3 군사재판을 통해 수형인 2,500여 명 중 15%인 384명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주로 현재 제주국제공항인 옛 정뜨르 비행장에서 학살이 자행됐습니다. 이 군사재판 사형 선고자 유족과 지인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희생자가 체포된 이후 어디에 갇혀 있었는지조차 몰랐고 26%가량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실도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이 중 17명은 아직 4.3 희생자로 신고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잡혀갔고 왜 희생됐는지조차 아직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형수를 비롯해 4.3 수형인들에 대해선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의 길은 열렸지만 진상규명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동원될 때는 그만한 어떤 명령체제 속에서 그렇게 집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희생된 사실만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게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형사 보상과 국가 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구금 일수 등을 파악해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언제 구금이 됐는지, 언제 풀려났는지와 같은 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판결문에 담는다면 이 추후에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보상의 단계에서 유족이나 희생자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4.3 희생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 방안 마련 등 여전히 제주 4.3은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에 대한 17번째 직권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재판부는 지난 1948년과 1949년 군사재판에 회부돼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30명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직권재심을 포함해 그동안 17차례 진행된 직권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수형인은 모두 4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 한 이주 노동자가 도내 공연업체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공연업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워터쇼 업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숙소의 경우 공연자들의 요청에 따라 임시로 제공한 곳이고 휴무일이 없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휴무를 권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연 연습 도중 부상을 입었지만 업체 측에서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늦은 시간이라 응급조치를 마친 뒤 다음 날 병원에 가자고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귀포시 중산간에서 멧돼지가 포획단을 공격해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반쯤 서귀포시 중문 둘레길 인근에서 멧돼지가 포획단에 달려들어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부상을 입은 포획단원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3명이 승선한 어선에서 선원 1명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7시 2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기도 서쪽 83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33톤급 유자망 여수 선적에서 외국인 선원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헬기와 함정 등을 동원해 실종 선원을 찾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주간과 야간 장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230여 건이 발생해 6명이 숨졌고 지난해에는 320여 건이 발생해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상으로 JIBS 아침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